반갑습니다.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김소장입니다. 오늘 대한광통신 장 초반에 크게 밀리면서 주주분들 심리 정말 흔들렸을 겁니다. 시가 11,730원으로 출발해서 고가 12,100원까지는 한번 열어줬는데 곧바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저가 1,910원까지 밀렸죠. 이 정도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 광케이블 재료도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공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점에서 그대로 주저앉은 게 아니라 다시 11,700원 부근 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하락이 아니라 저점 회복입니다. 자, 제가 지난 흐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한광통신은 단순히 하루짜리 테마주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광케이블 수요라는 큰 재료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강하게 올라준 자리에서 정리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을 지키셨고, 지금처럼 장 초반에 크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은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세력이 다시 물량을 확인하는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빠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11,000원 부근에서 투매로 무너지는지 아니면 다시 받아내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락이 진짜 이탈일까요? 아니면 급등 뒤 따라붙은 개인 물량을 털어내는 흔들기일까요? 차트, 거래량, 수급,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광케이블 재료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대한광통신도 다시 큰 파동 한번 가보자는 의미로 댓글에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다 같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대한광통신은 시가 11,730원으로 시작해 오후에 들어선 현재까지는 전일 종가와 큰 변동은 없이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는 12,100원까지 올라가며 기대감을 줬다가 순식간에 1,910원까지 밀어버렸죠. 이건 개인 심리를 완전히 흔드는 움직임입니다. 방금 전까지 반등을 기대하던 사람을 한순간에 손절 고민하게 만드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가를 찍고 다시 11,700원 부근까지 회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캔들을 광케이블 공포 속 11,000원 방어선을 시험한 회수 캔들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핵심 구간은 11,000원 부근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가격선이 아니라 최근 하락 속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다시 부딪히는 심리 방어선이에요. 위로는 12,000원대 매물 부담이 있고 아래로는 1,910원이 오늘 공포 매물의 저점입니다. 세력들이 진짜 모든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흐름이라면 11,000원 아래에서 반등 없이 무너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다시 11,000원 위를 회복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RSI도 보시게 되면 최근 계속 하락하면서 바닥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과열됐던 광섬유 테마의 열을 강제로 빼는 구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힘이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한 재료가 있는 종목은 과매도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포 매물을 털고 다시 다음 파동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락을 단순 공포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장중 거래량은 약 602만 천주입니다. 전일 거래량 약 757만 천주와 비교하면 아직 장중인데도 이미 의미 있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크게 밀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었다는 건 단기 손절과 차익 매물이 동시에 나왔다는 뜻이죠.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래량은 주가를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오늘은 하락 연료가 먼저 붙었지만 11,000원 부근에서 물량 교체가 일어났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수급을 보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확정 수급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요. 7월 2일 외국인 약 18,000주, 기관 약 25만 3천주 순매도, 개인 약 43만 주 순매수였습니다. 이날은 분명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외국인은 약 26만 3천주 순매수, 6월 30일 약 40만 9천주 순매수, 6월 29일 약 76만 5천주 순매수, 6월 26일에는 무려 약 220만 3천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배수가 강하게 들어온 뒤 하루 쉬어간 흐름입니다. 세력들이 고작 이 자리에서 모든 물량을 정리하고 나간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흐름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데이터는 더 많이, 더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광섬유와 광케이블이죠. 대한광통신은 국내에서 광섬유부터 광케이블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춘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AI 데이터가 달리는 초고속 도로를 직접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 미국 AI 데이터 센터향 광케이블 추가 공급 계약으로 누적 공급 규모가 약 411억 원까지 확대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주와 납품 일정으로 연결되는 재료입니다. 이런 재료를 가진 기업이 조정이 조금 길어진다고 끝날 종목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강한 종목은 오히려 매일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를 때 시장에 돈을 끌어 모으고, 눌릴 때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시장이 돌아설 때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광통신은 끝난 종목이 절대 아니고, 2분기 고점권 매물을 소화하며 다음 방향을 잡는 구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늦었다고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다음 상승 파동을 기다리면서 최종 매도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크게 가기 전 가장 지독하게 흔드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상승 이후입니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를 외치다가 정작 매도해야 할 가격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수익은 상승이 만들어주지만 수익을 지키는 것은 정확한 자리에서의 매도입니다. 매도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서 나오지 못하고 세력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또 우물쭈물 하다가 한순간에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세력들 물량을 친절하게 설거지 해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 고점이죠. 지난 15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대한광통신이라고 문자 남겨주셨고, 제가 오늘부터는 당분간 조정 흐름이 예상되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차례 물량 정리와 함께 조정 이후 다시 잡아가자 라고 미리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대응 방안을 안내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직 최종 매도가에 도달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평단을 낮추고 다가오는 상승 파동에 어떤 흐름에서 욕심을 멈추고 물량을 정리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현재 평단이 높아 고민이신 분, 이어지는 눌림 조정을 보고 계속 들고 가야 할지 흔들리는 분, 장중 수급 변화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제 개인 번호 010-3920-8182 여기로 대한광통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명확하고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과 저희 소통방 입장과 함께 이렇게 지난 방송에서도 이미 나눠드렸지만 현재 차트에서 확인해야 할 수급 변화와 매도 대응 자료집까지 100% 무료로 다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직 최종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은 만큼 늦지 않은 상황이니 가볍게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맞는지 적어도 꼭 관망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결국 대한광통신은 파동이 아직 끝난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세력이 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 더 큰 파동 앞에서 시장의 겁을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공포에 던질 자리가 아니라 세력이 다시 쏘아 올릴 다음 상승을 기다리며 매도 전략을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이번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010-3920-8182로 대한광통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회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서 구독자분들은 이미 받아보셨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려하세요. 시장 좋다, 반도체 좋다, 뉴스 계속 나온다. 근데 막상 수익은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 진짜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 이미 올라간 종목들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독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이었죠. 25년 2분기쯤에 김 소장 올해 원픽 종목으로 로보티즈 추천드렸던 거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중간에 겁먹고 이절하신 분들도 많으셨죠. 근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 끝까지 가져가신 분들이 제일 크게 먹었습니다. 거의 1000% 가까운 상승량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장에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똑같은 신호가 하나 잡혔습니다. 올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죠?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을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은 들어봤을 엔비디아, 젠슨왕,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섹터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단순한 반도체 테마가 아니라 올해 락업 해제, 즉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라는 건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 이슈가 아니라 가격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영어로는 락업 해제, 즉 보호예수 해제가 뭐냐. 일단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대체 뭔지 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식시장에는 대주주와 초기 투자자, 기관, 그리고 인직원들의 묶여있는 물량, 즉 시장에 바로 던질 수 없도록 잠궈둔 물량이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번에 풀리는 보호예수 물량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 기준으로만 봐도 3억 달러, 한화로 4천억 원 가치
이상의 물량이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냥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주가 자체를 흔들어 버릴 만한 사이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물량은 아무 때나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오늘 느낌 안 좋네 하고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일정, 바로 보호예수 해제 일정에 맞춰서만 시장에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호예수 해제가 오기 전에 항상 가격 펌핑이 먼저 나옵니다. 왜? 대주주와 임원 그리고 기관들도 당연히 자기 물량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처분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일부러 랠리를 만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즉 흐름은 거의 공식처럼 흘러갑니다. 보호예수 해제 전 펌핑, 락업 해제, 매도 폭탄 투하, 그리고 대폭락까지. 이건 수많은 종목들이 반복해온 패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팩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보호예수 해제 직전까지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면 답은 하나예요. 공포에 털릴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보호예수 해제는 위기와 동시에 폭발적인 수익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시로 현대임스도 보호예수 해제 임박 소식과 함께 근 한 달이 넘는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적이 있었죠. 현재 주식시장에서 락업 해제로 인한 시세 부양 이벤트는 뒤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야 하는데요. 그저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 플러스 락업 해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딱 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종목을 26년도 김 소장 원픽 종목이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010-3920-8182 여기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제 원픽 종목 확인하는 대로 회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번에 저랑 딱 한 달만 기다려 보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